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시장을 보면서 이번엔 또 이 사태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부진했었죠. 가까스로 막판에 반등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증시도 타격을 입었고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한 번 또 반격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주 후반에 악재가 터지면서 오락가락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다른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대응에 가까운 시장 흐름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그 소식들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눈여겨볼 이슈와 산업 그리고 기업 이야기까지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어제 국내장은 말씀 주신 대로 말 그대로 키워드 하나로 본다면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하락했던 것을 하루 만에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왔고요. 어제 코스닥은 3% 이상 올랐죠. 그 전날 3.9% 빠진 것에 상당수를 되돌렸습니다. 코스피도 1.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미국의 CPI가 예상에 부합됐다라는 점, 그리고 SVB 사태가 어느 정도 봉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제 지표인 이 소매 판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더 키워줬죠. 대다수의 섹터가 올라갔고요. 많이 빠졌던 쪽에서는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 CRMA가 한 이틀 연기되면서 그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에코프로. 고밸류 부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삼성과 LG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원전은 한영 5차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풍력은 베스타스의 한국과의 협력 투자 기대감, 로봇은 각 대기업의 관심 증가 등의 이슈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굵직한 섹터까지 대다수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제 시장은 말 그대로 환호하는 분위기였죠. 그 전 거래일에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라는 기록과 최다 종목이 코스닥에서 하락했다라는 기록을 하루 만에 장중 최다 상승 종목이 많았던 하루로 코스닥에서 기록을 바꿔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제는 조금 극단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분위기를 안고 마감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는데 유럽 증시를 보면서 밤사이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범유럽 지수가 3% 빠졌고요. 독일 닥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증시까지 모두 다 3에서 4% 다소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럽장을 짓눌렀던 이슈는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였습니다. 167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회계 내부 통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것과 고객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맞물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 측에서 추가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30% 이상까지 빠지는 흐름도 나타났죠. 크레딧 스위스 이슈는 사실 새삼스럽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작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금이 40% 줄었고요. 5개 분기 연속해서 손실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동성 우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폭등했어요. 500 넘어까지 올라왔는데 도이치방크나 혹은 미국 내에서 대형 은행사들은 한 이게 100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이미 불안함을 며칠 전부터 경고를 날리고 있었죠. 자, SVB 사태와 이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약간의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권의 신뢰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포를 계속 안고 있는 거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종가상으로 21% 빠졌고요. 유럽권의 BNP 파리바 10% 밀렸습니다. 코메르츠방크도 8.7%, 소시에테 제네랄도 12%, 영국의 바클레이즈도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네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도 출발 분위기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에 낙폭을 조금 줄이는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바로 스위스 측에서 필요한 경우에 크레딧 스위스에 우리가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단 조금 불을 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장이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하지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반영이 되네요. 국제유가가 장중 8% 이상까지 빠졌고요. 결국 종가로는 4.3% 정도 밀렸습니다. 15개월 만에 70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글로벌 은행권 불안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번졌고요.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3거래 연속 빠지면서 지금 15% 정도 순식간에 밀려나고 있는 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 시추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쉐브론과 엑슨모빌 4% 이상 밀렸습니다. 장중에 7% 이상까지 폭락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라톤 오일과 대본 에너지, 슐럼버거, 옥시덴탈 등의 대다수 에너지 쪽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지표 등이 쏟아졌는데요. 해석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으나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bad is bad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2월 PPI, 어제 CPI에 이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일단 물가가 조금 잡히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월 소매 판매도 예상을 하회했고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제조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제조업 위축되고 있다. 이 상황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또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오늘 시세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테마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 맨 아래쪽,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쪽을 보신다면 알루미늄과 철강 섹터, 정유, 구리 섹터 등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잘 돌아갈 때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오늘 하락한 거죠. 일단 지표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긴축 우려가 완화됩니다 해서 bad is good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은 좀 더 무게가 bad is bad로 받아들여진 느낌입니다. 침체 쪽에 초점이 맞췄죠. 하지만 bad is good 측면으로 본다면 어찌됐건 긴축 경로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집니다. 다른 경로를 탐색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CME 페드워치 요즘 전망 보면 변동이 어마무시하죠. 일단 3월 FOMC 전망 바뀌는 것을 보니까요. 어제보다 이 동결에 대한 전망이 확 올라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25bp 전망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불안하다,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 쪽으로 가야겠어, 이런 시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25bp 인상을 가정을 했을 경우 다음번에 있을 FOMC에서는 일단 인하 쪽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지네요. 동결에 대한 목소리도 올라갔고 인하 쪽에 대한 목소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금은 더 완화된 스탠스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3월 FOMC 다음 주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뉴욕장은 이것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PPI 소식과 크레딧 스위스 소식을 같이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일단 나스닥은 회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다우와 S&P 500은 모두 0.7에서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크레딧 스위스 사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정말 대환장의 콜라보인 느낌의 요즘입니다. 그나마 미국 금융당국과 또 스위스 당국의 소방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단은 봉합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분명히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은행권에서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고강도 긴축을 하는 과정에 저금리 기조에 적응되어 있던 미국 은행들은 채권 투자, 그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2년 회계 마무리 과정에서 모두 다 노출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은행 어디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단발성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팝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해야겠습니다. 자, CS 리스크도 일단은 살짝 봉합을 해놨는데 어찌 될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등은 커졌죠. 오늘 섹터로 놓고 봤을 때는 침체 리스크가 있는 쪽에서 좀 더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 좋지 않았어요. 어제 반등 나왔던 퍼스트 리퍼블릭도 추가 급락이 나왔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은행사들 밀려났죠. 여기에 에너지, 유가가 빠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재 쪽도 좋지 못했어요. 허니웰 그리고 항공 쪽도 또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네요. 프리포트 맥모란과 US 스틸과 같은 철강주도 빠졌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쪽을 보신다면 눈에 띄는 비중이 큰 친구들입니다. 애플도 비교적 견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빅테크 대형사죠. 상대적으로 견고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에 대한 믿음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였고요. 들려오는 소식들 살펴보죠. 어제 삼성과 LG 등에서도 엄청난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살필 거고요. 현대차그룹도 못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63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수가 전동화 전환 쪽에 속도를 내는 걸로 바뀝니다. 요즘에 자동차단에 좀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다면 경창산업, 성창오토텍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디지털 세종대왕이 나올 것인가 단독이긴 합니다만 CBDC 법안 발의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이쪽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법안 소위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균주 논란에서 출처가 상당히 명확해서 자유로운 메디톡스와 제테마 쪽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대웅제약, 휴젤 등에서는 탄력도가 떨어질 만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중 반영 어떻게 나올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이 정말 저희가 아이템 선정하기 너무 어려웠던 게 소식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또 가장 굵직했던 소식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오면 사실 관련한 섹터들 찾기에 또 분주해지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분과 함께 어떤 섹터, 어떤 관련주까지 봐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한 소식부터 정리해 드릴 텐데요. 정부가 2026년까지 6대 핵심 산업이죠. 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투자 육성을 하겠다. 550조의 민간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6대 첨단 산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까지 거의 전 섹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한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는 이렇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인재들을 양성을 하겠다. 또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튼튼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거기다가 투자 특구, 통상 역량의 강화까지 내세운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들을 본다면 이 반도체 업종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34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팹 5개와 소부장과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도약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또 인재를 2,000명가량을 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차 쪽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밝혔고요. 전기차 생산 규모는 5배 확대를 하고 이 미래차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에서는 글로벌 첨단 로봇 제조국으로 진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섹터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전국에 총 15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앞서 봤던 여러 가지 섹터가 이제 전국 각지로 좀 분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인에는 이 기흥과 화성, 평택과 이천을 이을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대전에서는 나노나 항공우주, 천안에서는 모빌리티, 홍성은 2차 전지, 광주는 미래차, 고흥은 우주산업, 그리고 창원에서는 원자력, 대구는 로봇산업, 안동에서는 바이오의학까지 전국 각지에서 여러 산업에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 규모도 그렇고 고용시장의 활성화까지 누려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게 용인인 것 같습니다. 용인에 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반도체 전 분야에 이어서 주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까지 반도체 전 밸류체인을 다 구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팹이 이 시설이 국내에 설치가 되면서 생산량도 더 증대되겠고요. 여기서 고용에 있어서도 엄청난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여기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지금 생산 역량에 있어서 좀 부족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생산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데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계열사들도 일제히 지역 균형 발전에 60조라는 통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외신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는 삼성이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육성 노력에 부응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니케이 신문에서는 삼성은 TSMC에 맞설 것이다. 한국의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삼성이 300조라는 대규모를 투자한 만큼 LG도 질 수가 없죠. 앞서 현대차도 63조 원 규모의 투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LG그룹도 5년 동안 미래 성장에 54조 원을 쏟는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LG 쪽에서 이 미래 성장 산업 쪽에 43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만에 10조 원가량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부문은 이렇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 소재 사업, 그리고 미래 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또 AI라던가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클린테크까지 될 텐데요. 미래 자동차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 44조 원, AI 소프트 그리고 클린테크 쪽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쪽에서 이쪽에서 약간 앞서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VS 사업본부라던가 LG 이노텍 쪽에서 전장 사업을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나 클린테크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 쪽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확실히 또 2차 전지 쪽이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정규장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냈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9% 가까이, 에코프로가 어제 정규장에서 20% 넘게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시간 외에서 추가적인 강세로 또 이어졌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비엠 6%, 에코프로도 5%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계속해서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간에 여러 번 브리핑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항상 네옴시티도 그렇고 몇백조, 몇십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 섹터가 꿈틀꿈틀 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섹터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잘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나안가나입니다. 제가 1월 26일에 브리핑하면서 노잼 섹터인 이 알박 관련주 한 번쯤 공부해 볼 만한 쪽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그때 전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어제 사마 알미늄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이 롯데 알미늄이 미승인 기기로 만든 양극박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고객사인 삼성 SDI와 SK온에서 납품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사수혜 기대감이 불었습니다. 롯데 알미늄은 다행히 비상장 기업이고요. 나머지 쪽에서 이제 반사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장에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 최근 한 달이 전일장입니다. 잘못 표시를 했네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에도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2023년 올해 들어서도 30% 넘게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박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인 만큼 80%가 넘게 한 해 동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여기 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마 알미늄 상한가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투자 아이디어 방향을 좀 설정해 볼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상반기 지금 1분기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명확합니다. 미국향으로 수출을 좀 하고 있는 그 비중이 높은 섹터가 더 강한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색이 코스피 쪽이고요. 그 바로 윗부분이 중국향 수출, 그리고 치고 나가는 쪽이 바로 미국향 수출 업체들의 주가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색깔로 봤을 때는 미국향 수출이 많은 쪽, 2차 전지와 자동차이고요. 중국향 수출에 조금 더 기대는 쪽이 반도체,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기아도 어제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서 차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건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어제 제시를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향 수출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중국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미국 모멘텀이 살짝 꺾일 때 언제나 대안처 역할을 해줬던 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회복 신호탄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어제 국가통계국에서 이 중국의 전국 산업용 주택 가격이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중국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더 미국향 모멘텀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죠.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으로의 지금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생각나는 섹터들을 적어본 건데 2차 전지, 자동차, 톡신 쪽도 산업용 로봇, 에스테틱, 전력기기 등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좀 살펴보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 내용들을 다 한판으로 추렸던 겁니다. 인력난, 인구 감소,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결국 산업용 로봇 수요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리슈어링, 미국으로 모든 공장들이 집결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새 공장 짓는데 자동화 설비를 많이 넣겠죠. 그러면서 정책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고 각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도 많다라는 점이었죠. 요즘에 판 IRA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유럽판 IRA, 한국판 IRA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짓고 투자하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로봇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2020년대를 떠올린다면 사람들이 로봇의 시대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로봇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향 수출 데이터 이런 걸 좀 찾아보다 보면 로봇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KB증권에서 낸 자료를 보다가 든 생각인데요. 이게 바로 미국향 산업용 로봇 수출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로봇은 일종의 아이콘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B에서도 정책이 나올 곳을 주목하라라면서 작년에 한국 정부가 선택했던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에 정책이 나온 쪽이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인데 앞으로 나올 쪽은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이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인데 제가 전부가로 했네요. 체인지해 보겠습니다. 자, 바꿔주시고요. 자, 3월과 4월 챗 GPT에 대한 거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4월에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 모멘텀이 맞물릴 때마다 로봇은 결국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은 쉬지 않습니다. 진짜 SPG 상승률도 놀라웠어요. 어제장에 26% 올랐고요. 올해 63% 상승이었죠. 그리고
로봇은 이제 SPG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번다라는 인식에서 탈피된 기업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거의 무적함대 느낌이죠. 거기다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 현대차에서 뭐 지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감속기 업체인 SPG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또 삼성 측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10%에서 15% 가까이 올라갔어요. 어제장에서 12% 상승이었는데 이 소식과 함께 시간 외에서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0%나 올라왔네요.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게 될 것인가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 모멘텀 역시나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이고요. 에스테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정말 압도적인 게 미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다수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등도 미국향 수출이 늘고 있는데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짙은 파란색이 미국향 수출인데 확연하게 작년 4분기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테틱도 미국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하면 저는 이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작년 9월에 신한의 리포트 제목이었는데 재룡이 나르샤라고 재룡전기입니다. 작년에 재룡전기가 115%나 올랐더라고요. 올해 2월경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전력기기 쪽에 결국에는 구세주가 되고 있는 건 신재생이다라는 거였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과 소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송배정망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었던 한국의 변압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차트로 보여드렸었고요. 미국의 변압기 수입도 늘고 있죠. 그리고 변압기 가격도 같이 올랐었습니다. 광산 옆에서 그러니까 신재생과 같은 에너지 쪽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변압기 업체들 주목하자라는 거였고요. 재룡 전기를 필두로 해서 변압기 전반적으로 혹은 전선 또 더 나간다면 구리까지 해서 관심을 둘만 하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어찌됐건 재룡 전기는 어제장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또 계약을 따냈다라는 공시가 있었어요. 재룡전기가 매출액 대비 40%가 넘어가는 수출 데이터였는데 어저께 또 공시가 나왔던 만큼 주가가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니 해도 미국에서 신분 상승을 이뤄낸 것은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3월 13일 시장의 색상이 조금 바뀔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안정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적이 좋은 쪽을 볼 것이다 해서 자동차에 대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긍정의 시각은 유지가 됩니다. 선단이라고 해서 렌터카, 기업, 정부기관 자동차 판매를 말하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선단 판매가 좋다라는 점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판매량 전년 대비 올해 한 절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미국향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분야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 정말 괜찮은 게 무엇인가 전문가에게 공을 넘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신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애매하네요. 일단 SBB 그리고 CS 사태가 터졌는데 또 소방수들은 다 등장을 한 상황이고 어떻게 리스크를 좀 책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좀 안 되는 느낌? 네,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사실 꽤나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미불사라고 하죠. 어떤 이제 큰 틀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이제 나라나 혹은 이제 관계 기관에서 살리려고 이제 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혹은 이제 관련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이제 좀 악재를 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제 제가 분명히 자기 전까지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한 1.4% 5%였었는데 다 말아 올렸더라고요. 즉 악재가 굉장히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들이
빠르게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뭔가 이제 유혹의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또 올랐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 유동성의 대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수익 인증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FOMC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미국 지표를 뭐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제조업 지수가 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즉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 순간은 맞으나 이런 부분들마저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기술주도 보시면은 이제 챗GPT4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갔었을 때 역시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 그간 글로벌 지수 중에서 가장 단연코 우뚝 선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얼마만큼의 조정이 나오게 될지 혹은 이제 2차 전지가 하락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섹터가 커버를 해줄지를 좀 관심을 잡아보시면서 여러 섹터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뭐 추가 질문을 드려본다면 국제유가가 장중에 큰 폭으로 출렁였고 종가상으로도 4%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도 좀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셨던 금 관련주들이 정말 난리였어요.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금 선물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라라고 하셨는데 좀 오늘까지 더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저는 유가는 그래도 일단 중국발 모멘텀 때문에 조금 더 이제 70불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금요일 정도까지 해서 일단 70불에서 80불 정도 사이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유가가 좀 살아나야 유가와 구리가 살아나야지 일단 경기 침체가 조금이라도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 금 관련주는 딱 적당하게 말씀을 잘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금이 대체 통화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데 어제 또 엔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또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네. 어느 정도 시세 반영은 되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 여기서 그렇게 더 큰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익은 또 실현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축하드리면서 이제 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에 말씀 주셨던 엘컴텍과 IT센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엘컴텍은 뭐 50%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일단은 오늘장 정리하자라는 의견으로 답변 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뭐 대규모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와 함께 발맞춰서 삼성과 LG, 현대차 등등에서 투자 의견을 냈잖아요. 삼성, LG 투자 관련해서 결국 가리키는 방향, 좀 더 무게를 실을 방향이 어디라고 보세요? 네, 엄청난 투자 방향이 나왔는데 어제 사실 지수로 따지고 보면 회복장이었었는데 사실 빠진 만큼 못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시장 유동성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뭐 삼성의 300조 투자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은 팹리스와 그 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그쪽 부분들에서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아시아와 AD 테크놀로지 두 종목이 그래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팹리스 쪽도 삼성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SP 쪽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온칩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사실 어제 좀 힌트가 나왔던 게 어제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올랐습니다. 즉 이제 메모리 쪽은 여전히 겨울이 계속적으로 온 상황인데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죠. 뭐 이제
챗GPT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메모리 혹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는 또 54조입니다. 이제 LG 54조 내에서 봐볼 만한 거는 일단은 LG도 관련해서 뭐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LG의 AI는 로봇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의 로봇 관련주로서 이제 TPC와 로보티즈 두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클린테크 말씀을 사실 클린테크라는 게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재활용. 즉 이제 폐배터리 라인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성일하이텍이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 IRA 법안이 14일에서 16일 즉 오늘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재료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따라서 한번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긍정적 투자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만 좋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의 흐름이 충분히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LG 쪽 좀 분야를 나눠서 답변을 주셨고 저희가 지금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팹리스와 디자인 솔루션, AI 반도체, 로봇 AI, 클린테크로 각각 눈여겨볼 종목들 살펴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향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좀 브리핑을 짜봤는데 저는 중국향 모멘텀도 계속해서 체크는 하고 있고 분명히 시기가 온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은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개 이제 다 다루는 거 보고 정말 와 저걸 다 하네 이렇게 좀 이제 감탄을 했었는데 저도 그러면 하나씩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로봇 보시면은 또 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이제 좋은 또 소식을 들려주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즉 이제 관련해서 언제든지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많이 소화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로봇 관련주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감속기 현대투자 관련해서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슈 하나만 더 붙이면은 충분히 추가 시세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에게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오늘 또 시세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여전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에 좀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 같이 그룹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섹터 자체는 로봇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용 의료기기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면 제가 코멘트는 몇 번 드렸지만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쪽과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쪽, 즉 이제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래도 시장이 어려움에도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미용 의료기기 좋게 보고 이제 파마리서치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실적이 많이 안 빠집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연초만 해도 IRA 법안의 폐해다. 이제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다. 이런 이제 악재성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또 잘 버티고서 이제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는 화신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종목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화신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력기기입니다. 저희들이 노래를 불렀죠. 전력기기 계속 다뤘었는데 재룡전기도 많이 다뤘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워낙 많이 다뤘었는데 LS도요. 네, 그죠. 이제 사실 재룡전기는 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현대일렉트릭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외형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매 종목 다 섹터별로 하나씩 찝어드렸는데 충분히 시세는 가능하지만 눌림목 매매가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보다는 일단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증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브리핑에 대해서 뭐 각 종목으로 좀 명확하게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재공략 유효한 신규 상장주 3. 어떤 겁니까? 네, 요즘 상장 트렌드가 일단은 공모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당일날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왔을 때 돌림목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공모가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세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2호와 3기 EV, 자람 테크놀로지 세 종목 가져와 봤고 각각 뭐 계열적인 모멘텀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11%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걸 소화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새로운 모멘텀과 먹거리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기 EV죠. 이제 2차 전지 엔드플레이트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일단은 양봉 하나가 이제 기준 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양봉 캔들이 깨지면은 이제 매도 혹은 이제 여기서 잡고 올라가게 되면 위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사실 오늘 또 소외를 받을 수도 있어. 좀 이제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이제 클러스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매물대가 적고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장점으로 한 번 정도 강시세가 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세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살폈습니다. 저희 진만스펙 수익률 볼게요. 사마 알미늄이 있어요. 네. 어제 상한가 갔단 말이죠. 네. 어떡해요? 사실 이제 상한가 간 종목 저는 웬만하면 팔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줄 때 먹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조정이 있었을 때는 다시 2차 전지 쪽을 매수하시라는 전략과 함께 시세가 분출했을 때는 매도하시고 분명히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미 충분히 진만쌤을 괴롭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놔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전략 주셨고 종목 얘기 언급 주셨으니까요. 꼭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